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대주전자를 지속 보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주전자가 아주 핫한 기업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많이 오르다가 최근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린이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걸 팔아야 되나,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열공 후에 어떤 프린시플 투자 전략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고 굉장히 변동성이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는 잘 사는데 파는데 굉장히 약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는 더 가는 것인가? 대주전자는 시아테크 지식산업센터에 있습니다. 네, 원래 안산에 공단에 있다가 이제 이것을 사서 분양을 받아서 간 회사죠. 네,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땅값을 사고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주전자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항상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가장 1번이 정확하게 이 회사의 매출액을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다운된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장사를 하고 누구랑 장사를 하고 현재 상황은 어떠고 이 섹터가 올라갈 것이니 내려가 이 사업부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한 후에 전망이 있는 사업을 다시 추가로 집중 분석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를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추가로 더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 발생된다면 직접 기업 탐방을 가서 그 기업을 후에 파보는 거죠. 자, 그러면 대주전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성 페이스트가 전체 매출액의 53%, 다음 실리콘 응급제가 14%, 다음에 LED 형광체 재료가 11%, 다음에 태양전지 전극재료 9%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즉 전도성 페이스트가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바로 MLCC, 칩 저항기, 칩 바리스트에 적용되는 재료입니다. 이게 지금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전도성 페이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실리콘 응급제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동사에게 장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때는 전도성 페이스트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실리콘 응급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미래의 전망과 매출액 증가력, 거기에 대한 수익성, 다음에 자본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공장 증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글로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너무너무도 이렇게 뭐랄까 마인드맵 형태로 지속적으로 Y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손에 익듯이 지속적으로 보고 또 보고 하는 전략이 분석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전략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급하게 오른 관계로 단기적 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지금 단기적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1만 2천원을 갖다가 단계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 위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신용융자 물량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린이분들 지난주 화수목 아주 멘붕 상태일 때 신용융자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파는 게 터진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많이 먹었던 종목을 팔지 않습니까? 그날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매도가 쏟아지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 LNF의 50% 가격 수준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LNF의 시가총액이 3조 가치인데, 6조 가치인데, 이 회사는 그 50%인 30% 시가총액은 가야 된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1.5조입니다. 따라서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동안 매수의 기본이 됐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시장이 흔들리니까. 여기에 개인들도 신용융자 물량이라든지 현금 마련을 위해서 먹었던 거 위주로 시장을 지금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동사의 시가총액은 3조다. 지금 1조 5조 수준이죠. 견디셔야 됩니다. 깔아뭉개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종목을 깔고 앉아서 그 고난의 시간을,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열공을 해야 인내와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존버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열공을 통해서 스스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된다. 그래야 인내와 존버가 가능한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따라서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2차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크게 5부류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의 BTR이 1등입니다. 뒤에 BTR 기업에 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일본의 시네츠가 2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주전자재료가 마켓시어 10% 정도로 3등을 하고 기타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전자, 지금 더 올랐죠, 그렇죠?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세계 3위인데 일본과 전통의 강자 중국이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음극재 시장에서도 선두권, 양극재는 한국이 선두이죠.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이 이렇게 선두 기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세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극재 시장의 강자 중국의 BT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할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2차전지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분석할 때 반드시 글로벌 시장의 큰 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시가총액이라든지 마켓시어와 그다음 기술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후에 이렇게 탑다운 형식으로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BTI라는 기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소재 기업이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잘 보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베이터 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BTR 차이나이고, 네, 코드 번호가 835185.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프리-IPO 시장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KOTC 시장과 같은 그런 계절이죠. 중국 당국이 전격 추진 중인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유력한 상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이가 지난 5일인가 이야기했죠. 베이징에 새로운 꽃장판과 같은 어떤 벤처 캐피탈, 미래 먹거리에 있는 회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 중국 BTR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상장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사는 중국 유망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주식 시장, 이름을 심삼판이라는데, 심삼판 정선층, 네, 굉장히 이름도 어렵네요. 우리 같은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2 이안에서 152 이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국이 말한 신삼판, 정선층은 뭐냐? 중국 유망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우량주만을 엄선한 일종의 프리미엄 버전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정선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2020년 7월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 시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미래 성장력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서 따로 상장시키는 그런 비상장을 거래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뭐 시그널 EV 같은 애들이 그런 쪽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사의 시가총액 약 700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6,980억이죠. 와, 대단합니다. 12조입니다.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1.5조밖에 안 되는 12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싼 편이죠, 그렇죠? 네, 우리 대주전자재료 1.45조니까. 네. 최근에 사거리일 만에 200위안이나 훌쩍 뛰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불과 지난 6일만 해도 주가가 100위안을 겨우 돌파했는데 지금 시총이 500억 위안까지 올라왔으니
그 무서운 성장 속도는 가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우리 이 대주전자제로에도 은연중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최근에 우리 대주전자제로도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배가 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즉 같은 업종의 글로벌 판을 보면은 뭔가 우리들도 굉장히 준비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BTR 기업을 설명을 해보자면 중국 신에너지 기업인 바오만 그룹 산하 자회사라고 그러죠. BTR은 리튬이온 배터리 응급제 선두 기업입니다. 네. 바오만 그룹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BYD, CATL 등 중국 국내 기업으로 물론 파나소닉,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의 주 고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주로 우리 대주전자전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로 고객 삼성 SDI 이 정도 쓰는데 중국 기업인데 파나소닉,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그다음 중국의 BYD, CATL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차이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유한 특허만 해도 286건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네요. 네, 흑사리 껍데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술 로드맵 구축 등 정부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죠. 예, 굉장히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BTR 차이나의 약진이 무섭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만 해도 누적 주가 수익률 270%를 육박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2인인 렌청스쿤과는 2.4배가량의 시가총액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BTR 차이나 이와 같은 상승세는 최근 발표된 실적 호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가가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대주전자는 아직도 매력이 있다. 외국의 케이스를 봐도 피어 그룹을 봐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우리 대주전자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최고점 정고점이 12만 2천원을 찍으니 주가가 조정장에 들어갔죠. 그렇죠? 보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익 실현과 신용융자 반대 매매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동안 많이 먹었던 2차전지, 에코프로 VM,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일단은 유동성도 좋고 그런 면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결국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는 거죠. 지금의 주가 조정이 그런 면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깔고 안고 견딜만 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같이 복습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주전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뭐 거의 다 알고 있으시죠? 네. 첫째, 이젠 대주전자 시가총액 수준을 얼마로 모르냐? 첫 번째 제 질문인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버티기가 가능하죠. 내가 시총 기준으로 이 종목은 어느 정도를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측정해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동사의 가치 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어그룹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예,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배터리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양극재가 약 35%, 음극재가 13%, 분리막 20%, 동박이 8%입니다. 양극재 다음은 음극재가 한 15% 정도, 13, 15점. 따라서 양극재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 정도가 일단 명확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배터리, 물론 여기에 생산량, 시장 점유율, 각 기업들의 기술력, 비용 절감 방법, 그리고 배터리 업체와의 가격 대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현재 동사와 피어그룹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BM과 LNF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이미 10조를 넘었고 LNF도 6.5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LNF가 6조의 반이면 일단 2조죠. 3분의 1 수준이니까. 그래서 향후에 전망성까지 한다면 반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5조에 30% 하면 2조가 좀 넘는데 지금이 1.5조이니까 5천억 정도. 네. 1.5조 나라에 오면 한 35%, 4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만 원을 1차적으로 1차 목표 가격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실리콘 음극재가 이렇게 중요한가? 동사는 실리콘 음극 첨가제가 두 가지고 있는데 SiC와 SiOX 중에서 SiOX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기상합성법 기반으로 SiOX를 생산하는데 SiC는 고상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두 가지가 생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SiOX는 SiC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가격이 비싸나 수명과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비싸지만 수명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SiOX를 생산한 쪽으로 대주전자는 마음을 결정을 한 거죠. 이 고상법과 기상합성법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SiC와 SiOX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동사는 SiOX를 제품을 생산한다. 기상합성법이나 플라즈마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은 가격이 비싸고 수명과 효율적인 측면이 유리하다. 즉 생산성이 떨어져 가격이 생산하는데 비싸지만 수명과 효율성 이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가 배터리를 제외하면 700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밀도와 15분 이상 미만의 급속 충전. 아,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급속 충전. 아, 실리콘 첨가제 도입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 2030년 사이에는 거의 모든 엔간한 배터리들은 다 음극재 첨가물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사용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죠. 그렇죠? 네. 급속 충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완속 충전도 괜찮지 않느냐, 꽂아놓고 저녁에 잠을 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급속 충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스피드 15분 더 길죠. 5분 내로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 최근에 우리 이제 여의도의 수소 충전소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인데 주말에 난리 난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 아파트에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다시피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데 전기차는 엄청 많이 늘어나죠. 이제 테슬라 타고 다니면 옛날에는 고급지고 좀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다. 양극재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급속 충전과 효율을 높이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면 전체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한 비중은 현재 3% 수준이지만 4년 후에는 15%에 달할 것이다. 몇 배입니까? 3, 5, 5배가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성장성. 이 성장성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주 비싼 차들이 포르쉐, 타이칸, 네, 볼kswagen, GM, 테슬라, 애플 등에 적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본 적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전기차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향후 배터리의 표준화를 주도할 것이다. 오케이. 이 단어 너무 중요해요. 표준화. 표준화가 돼야 물량이 늘고 Q가 늘면서 동시에 프라이스도 절대금액이 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예, 표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의 5에서 10% 섞는 혼합률로 적용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적용 비율이 20%까지 확대돼 당분간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이다. 현재 혼합물의 5에서 10%인데 여기 20%까지 2배를 더 하면은 이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딸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수급 측면에서도 불리할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한 배터리 출시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늘리고 타 회사 배터리보다도 뭔가를 더 넣어야 돼.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해야 돼. 여러분, 배터리 산업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건 반도체 생산과 똑같습니다. 기술력이 노하우가 쌓여야 합니다.
이건 한번 딱 세팅이 되면 고칠 수 없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자리를 깔고 표준화를 시키고 그다음 물량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 것들을 어떻게 많이 넣어서 지속적으로 사용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수인 거죠. 자,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실리콘 음극재의 고속 성장 역량이죠. 그렇죠? 네. 실리콘 음극재 이론상 흑연의 10배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충전과 반전 시 부피 팽창과 같은 부피 팽창이 되고 낮은 전기 전도 등 문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채택되죠. 위험하다는 거죠. 네,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죠. 결국 이러한 어떤 그 블락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기는 자가 과점하고 다 먹는 거죠. 그렇죠? 뭔가 기술이 벽이 낮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대주전자는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동사는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상 합성 공정, 아까 이야기했죠. 고효율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만드는 거죠. 예,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동사와 같이 대규모로 양산하는 업체가 아직은 대규모 양산 또 너무나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표준화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규모 양산 이게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율을 맞출 수 있느냐가 굉장히 반도체도 수율 싸움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수율 싸움입니다. 네. 현재 음극재에서 5% 수준의 첨가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를 것이다. 아까 그 이야기는 했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의 멀티엄 셀즈 있죠? 네. 이것이 가동되면서 실리콘 음극 판매량이 필요합니다.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지금 배터리를 만들어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이 동사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을 보면 20년에 130억으로 시작해서 2021년 250억, 와, 거의 두 배씩 늘어나네요. 2020년 500억으로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즉, 아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두 배씩 쑥쑥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주전자가 계획하고 2만 톤의 지금 목표인데, 그럼 실리콘 음극재는 금액을 약 9천억 정도의 금액이 된답니다. 오, 예. 그래서 상당히 향후에 삼중수에, 예? 전기차 증가, 전기차 판매량 증가, 대당 배터리 용량 증가, 용량당 사용 증가, 세 개의 삼중수혜가 예상된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솔루션의 향후의 캐파를 한번 보면 동사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시사한 바가 큽니다. 자, 2021년 120억 기가와트, 네, 120 기가와트, 2022년에 155 기가와트, 23년에 190 기가와트, 25년에 260 기가와트죠. 그런데 여기에 얼티엄 셀즈, 즉 GM이 공장이 두 개를 짓는데 오하이오와 테네시에 공장을 두 개를 짓습니다. 오하이오가 먼저 짓는데 2022년부터 35기가와트, 매년 35기가와트씩 생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테네시 공장이 또 두 번째로 지어지는 거죠. 또 35기가와트씩 총 5개 35기가와트가 지어지는데 결국 25년까지 응급제 생산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매력 포인트를 보면 애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플의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동사에 그 좋은 모멘텀이 반영되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실리콘 응급제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 5G로 바뀌면서 배터리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지 않으면 얼마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응급제를 대안으로 배터리에 첨가하면서 사용량을 늘리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EV 시장도 충분히 크지만 EV가 아닌 우리 핸드폰 시장에서도 응급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중국의 ATL과 BYD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그 스마트폰 배터리를 늘리는 시장에 참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애플에 사용되는 어떤 그 랩테이션, 애플의 배터리 응급제를 공급했다. 이게 있어야만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쉽게 시장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BTR이 하나의 기업의, BTR 하나만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들도 응급제를 늘리려면 더블밴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비양 레퍼런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애플의 배터리에도 응급제가 사용이 된다면 동사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거죠. 그렇죠? 꿈이 있어야 시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의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네, 2021년에 동사의 매출액은 1946억 정도, 22년에는 2419가 매출액도 벌써 2배씩 느네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90억, 올해 210억, 내년에 300억, 23년에는 430억. 이게 거의 500억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죠? 90억, 200억, 300억, 500억, 퍼더 65배, 48배, 38배, 네, 137배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굉장히 매력적인. 그래서 퍼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시장을 높게 깊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디자인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자동차가 먼저 플랫폼 개발을 의뢰를 하면 2, 3년 동안에 생산할 때까지 기간이 기다리고 여기에 배터리도 2,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문해서 바로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쓸 전기차의 플랫폼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표준화된 배터리가 필요하고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고 이제 모듈을 해서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실적을 미리 땡겨 반영하는 것은 꼭 그렇게 언리즈너블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의 어떤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보면 여전히 이제 동사는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필요한 방법은 자기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증자를 해야 되겠죠. 증자 물량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기가 돈 지분 출자를 하겠다는 거죠. 공장을 지어서 같이 가자라는데 이 대주전자재료의 대주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업자가 굉장히 서울대 출신의 아버지가 창업자시고 큰딸이 이제 사장님 하시다 동생이 들어와서 경영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회사에 대한 애착도 높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 애착이.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안이 그렇게 달갑지 않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리 중견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회사를 대기업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사는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뭔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분 관련된 좋은 호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이 많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촉이 반짝하고 다시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대주전자재료의 모든 어떤 장점은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미래에 생각보다 더 크게 포텐셜이 터질 거고 그것이 숫자로 증명될 때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매출액과 영업 수익력의 상승, 시장 캐파의 증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아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에코프로 BM이나 NF가 성장한 시대보다도 더 빨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심각하게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 그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들이 흥분케 했던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저는 결론은 한 줄입니다. 깔고 앉아야 됩니다. 3조까지 1차 목표는 2조, 다음에 최종 목표는 3조까지 깔고 앉아서 묵묵히 견디는 자만이 왕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향후에 더 좋은 분석 자료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꼭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직 펀드 매니저, 지금 현직이 아니죠. 구 펀드 매니저의 따끈따끈한 분석 자료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